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 이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이 김밥을 먹은 장면이 나오면서 해외에서 화제가 됐죠. 이렇듯 한국인만의 소울푸드였던 김밥, 이제는 세계인들의 식품이 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김밥의 핵심 재료인 김입니다. 이 김이 없으면 김밥도 없죠. 김은 급증하는 해외 수요 덕분에 한국 수산업을 떠받치는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이 대박, 과연 우리가 준비해서 얻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얻어 걸린 행운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김 수출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22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수출 금액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 10,000톤 이상이 팔리면서 액수로는 420억 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입지도 단단한데요. SNS를 보면 김 먹었다고 인증하는 외국인들의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시장을 휩쓴 김. 하지만 정작 그 바탕이 되는 양식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김 농사는 실내에서 씨앗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실타래처럼 보이는 김의 씨앗, 유리 사상체를 깨끗한 배양조에서 키우고요. 3월엔 이 모체를 조개 껍데기에 붙여서 여름 동안 배양장에서 포자낭을 성숙시킵니다. 9월이 오면 드디어 김 종자를 그물에 붙이는 채묘를 합니다. 이후 그물을 바다에 띄우면 김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 수확한 다음에 세척이나 건조, 조미 등을 거치면 우리가 아는 그 마른 김이 돼서 식탁으로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산업의 체력을 받쳐줄 기반이 얇다는 겁니다. 김 산업은 국내 시장만 5조 원을 넘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데요. 라면에 이은 수출 2위 식품으로 성장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관리 체계와 R&D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갈수록 자연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공부하는 학과가 없어져 버리고 인재가 없어지니까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늘 보고 쳐다보고 경험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기술자들도 필요하고. 먼저 국립연구시설에서 해조류를 전담하는 인력부터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해조류 전공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해조류, 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죠. 국립수산과학원도 4명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조류를 하는 사람이지 김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불법 양식입니다. 규제나 제도가 현실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니 어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음성화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밀식, 김을 허가된 기준보다 더 빽빽하게 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김이 원래는 까매야 되는데 노랗게 되는 이 황백화 현상이나 갯병에도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어민들까지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김 생산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의 공식적인 자료의 38%가 불법입니다. 어민들은 절반 이상이 불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불법 시설을 근절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불법 시설이 워낙에 오래된 일이에요. 뿌리가 깊어요. 어민들이 그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30년, 40년 해왔는데 왜 이제 단속 안 돼? 지금 와서 이러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이제 필요한데. 현장은 말합니다. 정부 지자체의 상시 관리와 실효적 처벌이 필요하다고요. 지금처럼 두면 수출 효자 김의 품질과 신뢰, 더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김은 겨울이 길고 물이 차가울수록 잘 자랍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으로 양식 가능 기간은 짧아지고 수확은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 때문에 생산 가능 기간이 한 달 정도가 단축됐고요. 생산량도 20%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김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김 육상양식 국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2030년 상품화를 목표로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해외에서 적정 해역을 활용해 새 어장을 개척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김산업에 종사하는 어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이야기를 많이 꺼내시더라고요. 일본은 행정도 일원화가 되어 있고 연구 인력도 충분하다, 이런 설명들을 들었고 부럽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세계에서 1등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리의 김산업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대박난 게 아니라 단순히 얻어 걸렸다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김산업은 어쩌다 보니 김산업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어떤 걸 주도해서 또는 지자체가 뭔가 주도하고 노력을 해서 현재의 김산업이 됐다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김산업은 김종자를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김종자를 생산한 분들과 또 김양식을 하는 어민분들과 그리고 수출을 전담했던 그런 여러 회사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도움 때문에 현재 김산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 세계가 찾습니다. 하지만 산업에 대한 지원은 제각각입니다. 현실과 어긋나 있죠. 수출 1조가 더 오래 가려면 바다와 식탁 사이의 이 간극부터 채워야 합니다. 대박은 우연으로 올 수 있지만 지속은 준비가 만듭니다. 바다의 반도체라는 김. 철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이제는 수출 효자 상품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컷! 고생하셨습니다. 기자님, 근데 이게 김이 왜 김이에요? 이거 조선시대 때 인조가 수라상으로 이 김을 처음 양식한 사람이 김을 받아봤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신하가 옆에서 이거 김 누구누구 김 아무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김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김이 순수 우리 한국말의 성씨네요? 그쵸. 오늘 근데 기자님도 약간 김 컨셉으로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입니다.